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발표를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AI 융합체육학교 연구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인사이트도 얻고 있는 강원도 양양 현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대영입니다. 이태구 회장님께서 처음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별거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실까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레이저 사격 수업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레이저 사격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평가 계획까지 다 내고 저는 기존에 하던 사격 수업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아까 경험해 보신 레이저 사격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고요. 사실은 저는 이걸 준비할 때 이 체험 부스에 레이저 사격이 있다고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그 교재를 소개시켜 드릴까라는 그 방향성을 잡고 했는데 아까 그 부스에 그 레이저 사격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부스로 걸어가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지금 계속 뭔가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사격 수업을 하면서 어떤 교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제 생각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레이저 사격을 하면서 장단점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사격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만 하셔서 이렇게 레이저 사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컨텐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이제 기존에 제가 경험했던 장비들과 레이저 사격의 어떤 장단점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각자 학교에서 좋은 컨텐츠를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더 붙이셔서 사격 수업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기록도전에 이제 어떤 수업의 체계를 갖고 이제 하는데요. 학년별로 체계를 갖고 하는데 그런 것과 그리고 사격 수업 제가 기존에 썼었던 장비의 어떤 장단점들 그리고 레이저건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멋있죠.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어 맨날 여기 와서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너무 멋진데 사실은 화면에 잘 안 나는데 이쪽에 이제 더 멋진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 호수가 정말 너무 멋지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걸 다 아는데 어디 밖에 자랑할 데가 없어갖고 저희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사진 찍어갖고 자랑하시고 저도 교장 선생님한테 자랑하시고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좀 작은 학교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학생 수 24명의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기록도전 수업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1학년은 다트 수업을 하고 2학년은 사격, 3학년은 양궁 순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작은 학교의 특성상 약간 단체 종목의 어떤 수업이 어렵다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좀 개인 종목을 조금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장비의 난이도나 근력,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트, 사격, 양궁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격 수업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1세대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사격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K2 소총과 종이 타겟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저 총을 왜 도대체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군대의 어떤 습성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나. 사격을 스포츠로 보는 게 아니라 군대의 어떤 전쟁의 도구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20정 정도의 총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K2 소총과 타겟을 찾아보다가 지금 저렇게 저기는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점수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진짜 사격 표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한 200장 정도 이렇게 체육관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매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누가 이 수업을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선생님 혹시 교련 선생님이냐고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엔 사격 수업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거에 꽂혀갖고 안전 이거 다치면 안 돼 이런 거에 꽂혀갖고 탁구 저 그 지지대를 이용해서 애들도 이렇게 서로 못 보게 가려놓고 혹시 이렇게 쏠까봐 가려놓고 또 이제 불편할까봐 체조 매트도 좀 깔아놓고 이렇게 했더니 예비군 훈련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수업이 좀 진행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PRI 저 뒤에는 심지어 그 탄도 안 줬어요. 너희는 그냥 조준 연습만 해 이렇게 하고 실제 PRI처럼 조준 연습만 하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었고요. 실제 이렇게 보안경까지 이렇게 제가 다 씌워놨는데 저기 이제 싸구려 제품이다 보니까 어느 날 애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선생님 좀 어지러운데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갖고 약간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표적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적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표적지가 뚫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비비탄 총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쐈는데 불발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럼 딱 쏘면 2발, 막 3발이 한 번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분명히 나는 10발을 쏘게 했는데 이제 수행평가를 하고 해보니까 한 13발 뚫려있고 이러면 도대체 어떤 점수를 내가 얘 수행평가로 넣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한 적도 있었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저기 뚫린 거는 위에 같은데 제가 저기 선에 다 있는 거는 점수를 도대체 몇 점을 줘야 되나 이런 걸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세대였고요. 제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일단 저렴합니다. 총 하나에 뭐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대까지 이제 있고 타겟도 한 10,000원대 정도면 살 수 있고요. 종이는 학교에 무한정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한 총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격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0점 조준을 할 수 없지만 5조준의 개념을 가르쳐줘서 약간 그대로 계속 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총 하나에 한 명이 이제 한 명당 하나의 이제 총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발이 많고요. 0점 조절이 일단은 불가하고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과정평가라는 말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해갖고 야 이거 한 번에 시험을 보면 안 되지. 애들은 뭐 여러 번 해줘야지. 그래갖고 몇 번의 사격을 평균을 내다가 눈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비비탄 수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비탄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비탄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의 정확성이 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제가 이제 군대의 어떤 그 습성을 좀 버리고 스포츠 좀 해보자 해갖고 소총을 버리고 권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권총을 구매를 했고 제가 이제 신박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는데 저 제일 타겟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저기 보면은 이제 비비탄이 몇 개 붙어 있죠. 이렇게 쏘면은 젤처럼 돼 있어갖고 비비탄이 붙어요. 붙어서 실제로 그거에 센서가 있어서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합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걸로 준비를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회로 이제 레이저 사격을 하게 된 거였고요. 이렇게 2세대에는 이제 권총과 젤 타겟으로 이제 수업을 했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아까보다는 이제 예비군 훈련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총을 놓을 수 있는 좀 테이블도 좀 놔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했고요. 그리고 부사수를 둬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총알이 어디로 가는지 총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게 조금 수업을 구성을 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이제 젤에 붙어서 이렇게 신기하게도 딱 붙어서 천천히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저기로 탁 담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수 계산과 어떤 비비탄 수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비입니다. 요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것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총은 2, 3만 원대 그리고 타겟도 한 2만 원대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비비탄 수거 아까 보셨지만 그렇게 이제 빼면 되기 때문에 수거 애들이 일일이 주소로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비탄 수거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점수가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게임 종류가 많은데 10발을 세팅을 해놓으면 10발을 쏘면 그게 이제 한 발이 뭐 7점, 9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나중에 또 합산되는 그렇게 이제 나름 계산이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인 사격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쪽으로 2인 사격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 다양한 게임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업에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비비탄 총이기 때문에 0점 조준이라든가 총의 위험성, 정확성은 여전히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점수가 0점부터 7점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타겟이. 그래서 좀 세밀하지 않은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3세대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수업을 해본 레이저 권총과 잠수함 타겟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까 다 이제 체험을 해보셨을 텐데 좀 장점과 단점을 제가 좀 한 달 정도 써봤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총이 굉장히 그 스포츠 사격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 사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이 됐고요. 아까도 그 타격감이나 이런 거는 좀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건 타겟이고요. 왼쪽은 아까 이제 쏴보셨던 그런 점수가 나오는 타겟이고 오른쪽은 레이저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이저런이나 아니면은 바이애슬론처럼 사격을 하면 타겟에 맞으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안 맞으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거는 한 A4 용지 하나 정도의 크기라서 그리고 건전지로 이제 되는 거라서 굉장히 휴대성이 좋고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런 타겟이고요. 그 레이저 원총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가 설치해서 수업을 설치해놓은 장소고요. 아까 뭐 이렇게 보셨지만 그거랑 흡사합니다. 저희는 총 6대를 갖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그리고 이렇게 타겟 이렇게 하고 저기 모니터를 한 대 두었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쏘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명중률이 낮다가 계속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것저것보다는 좀 스포츠에 가깝게 조금 가르치자는 위주여서 좀 본질적으로 스포츠에 좀 가깝게 가르치자는 위주여서 이렇게 좀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자신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좀 짧았고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수업을 계획했던 게 아니어서 굉장히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일단은 사격에 대한 이론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연습 사격을 양손 한 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점 사격을 해서 총을 2인당 하나를 썼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어떤 아까 오조준의 개념을 가르쳐서 사격을 할 수 있게 했고 좀 게임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격 윷놀이랑 이렇게 이런 걸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격 윷놀이 좀 실패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을 데리고 가장 사격을 잘 점수가 높은 하는 어떤 최고점 사격을 했고 그리고 기록 사격으로 수행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허접하지만 제가 윷놀이를 막 급하게 그려갖고 한 건데 이게 만점이 10.9점이거든요. 10.9점이라서 제가 10칸을 해갖고 윷놀이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가려면 좀 높은 점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간과한 게 ALT가 너무 낮아갖고 애들이 막 한 명은 집중해서 보는데 애들이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는 거 나머지 애들이 그래갖고 요것보다는 조금 더 각각 사로에서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한 번만 그냥 딱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수업의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재미로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주고 거기를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10까지 이렇게 좀 등급을 두고 계속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스텝을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요 자체를 또 수행평가 점수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고 한번 영상인데 실제 한번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보면은 이제 총소리가 이렇게 아까도 느껴보셨겠지만 총소리가 막 나죠. 그래서 굉장히 비비탄 총이나 이런 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어떤 실제감이 있습니다. 실제감이 있고 학생들이 점수가 바로바로 나오고 굉장히 사격과 똑같이 점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사격을 하더라고요.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안정성 같습니다. 일단은 비비탄 총이 실제 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면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아까 그 사임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사람한테 쏴도 이렇게 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이저도 뭐 등급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전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점수의 정밀성입니다. 이게 실제 사격과 점수가 아주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제일 타겟에서 말한 약간 점수의 세밀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확실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요거 아까 느껴보셨겠지만 요게 이제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 네, 요게 이제 앱 화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면 자유사격이나 이렇게 기록사격을 누르면 이게 시작이 되고요. 예를 들면 자유사격.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자기 발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 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사격을 쏘게 되고요. 10발을 쏘게 되면 보시면 여기 화살표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정중앙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격 발수와 그리고 스코어까지 한 번에 나오는 앱입니다. 이제 자기의 점수에 따라서 그 색깔로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점수의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큰 화면을 모니터를 두면 학생들이 동시에 몇 점을 쏘는지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몇 점을 쏘고 있는지를 동시에 모니터링 가능한다.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장비를 받고 주변의 학교에 한두 군데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한번 싸우자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난 거는 특수학교였어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실 사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랑 온라인으로 하면 통합체육으로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겠다 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3분이었는데 3분이 동시에 다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동시에 바뀌어서 그거를 써보신 분도 없고 지금 수업의 어떤 과정도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쉽게도 수업은 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의 어떤 체육에서 사실 저희 같이 작은 학교는 저희 학교 내보다 외부의 학생들과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렇게 경쟁을 시켜주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작은 학교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온라인 연동으로 다른 학교랑 동시에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운드의 실제감, 비비탄 총에서 느낄 수 없는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제감이 있고요. 이런 그 스피커를 통해서 총별로 사운드가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디를 통한 개인 기록 관리인데 아까 보시면 기록 사격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마스터로 해서 학생들을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서 기록 사격을 하면 그 기록이 계속 데이터로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록을 관리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업체에서 대회도 이제 유치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6월 30일 날 이제 대회가 끝났는데 이제 실제 대회를 나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참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요. 제가 느낀 단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와이파이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도 혹시 사격하다가 이렇게 끊어지신 선생님 혹시 계셨나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기계 장비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와이파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으면 수시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록이 잘 되긴 하지만 끊기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왼손잡이 선생님 계시면 이게 총이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오른손잡이용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왼손잡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가 있어서 제가 왼손으로 잡아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탄 총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명확하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제 이게 이제 손바닥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켜놓고 왔더니 그 다음날 수업을 하고 못한 적이 있었어요. 배터리 방전이 돼갖고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모든 IT 기기나 이런 거에 다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인데요. 아마 가격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아마 한 학교 이게 한
때만 갖고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한 학교의 예산으로는 조금 이렇게 갖추시기가 쉽지 않을 만한 금액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또는 아니면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좀 많이 이렇게 장비가 구매를 할 수 있다, 구비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은 앱들 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 체육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떤 스포츠와 놀이, 그리고 AI와 어떤 아날로그 사이에 어떤 어딘가에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의 본질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냥 단순히 기술의 적용이 아닌 스포츠의 입장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떤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저희 도구들을 보면 조금 더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 레이저 사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대웅 부장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안지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의 수업이 아까 보면 진화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냥 그 진화하는 그 모습이 결국 열정이고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